아침 7시 반. 수지는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남편과 시어머니 아침상을 준비하느라 정신없는 아침이었다. 수진아, 밥은 물을 저렇게 많이 넣으면 안 되지. 우리 집은 원래 되직하게 먹어왔어. 시어머니 박순자 씨의 목소리가 부엌까지 날아왔다. 아직 잠옷 차림으로 거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부엌까지 감시하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다. 네, 어머니. 수지는 작게 한숨을 쉬며 밥솥 뚜껑을 덮었다. 결혼한 지 3년 매일 아침이 이런 식이었다. 청소는 이렇게, 빨래는 저렇게, 반찬은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끊임없는 지적질. 그리고 어제 설거지할 때 봤는데 그릇 닦는 순서가 틀렸어. 큰 그릇부터 먼저 닦아야 물이 덜 더러워지는 거야. 수진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설거지 순서까지 간섭하다니.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순종적인 며느리의 모습을 유지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야근으로 늦는다는 연락이 왔다. 시어머니와 둘만 있게 된 수진은 평소보다 더 조용해졌다. 수진아, 내일은 김치찌개 끓여줘. 김치는 너무 시지 않은 걸로, 돼지고기는 삼겹살 말고 목살로. 네, 어머니. 수진은 대답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직접적으로 맞서는 건 현명하지 않다.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때 수진의 눈에 주방 선반이 보였다. 시어머니가 항상 정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며 지적하던 그 선반. 수진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번 주말 시어머니는 늘 하던 대로 주방 정리에 대한 잔소리를 늘어놓을 것이다. 그때를 노리자. 다음 날부터 수진은 아주 작은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정리법을 그대로 따르되 미묘하게 비틀었다. 컵은 시어머니 말대로 큰 것부터 배치하되 손잡이 방향을 살짝 달리했다. 젓가락통은 오른쪽에 두되 평소보다 2cm만 더 안쪽으로. 토요일 아침이었다. 시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주방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수진아, 이제 정리 좀 제대로 하네. 그런데 시어머니의 걸음이 멈췄다. 뭔가 이상했다. 분명 자신이 가르쳐준 대로 정리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어색하지? 컵이 이상하네. 시어머니는 컵을 다시 배치하려 했다. 하지만 손잡이 방향을 바꾸니 오히려 더 이상해 보였다.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았다. 아, 맞네. 내가 잘못 본 거였나? 수지는 설거지를 하며 뒤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분명 뭔가 다른데 정확히 뭐가 다른지 모르겠었다. 점심 준비를 하면서도 시어머니의 시선은 계속 주방을 맴돌았다. 젓가락통도 이상하고 양념통 배치도 어색했다. 하나하나는 완벽한데 전체적으로는 왠지 모르게 어긋나 보였다. 수진아, 혹시 주방 정리를 다른 방법으로 했니? 아니요, 어머니가 알려주신 그대로 했는데요. 수진의 표정은 순진하기 그지없었다. 시어머니는 더욱 혼란스러워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시어머니는 점점 예민해졌다. 주방뿐만 아니라 거실, 안방까지 뭔가 자꾸 어긋나 보였다. 수지는 시어머니의 지적을 그대로 따르되 항상 아주 미묘한 변화를 가했다. 리모컨은 테이블 오른쪽에 두되 평소보다 살짝 비스듬히. 쿠션은 소파 구석에 두되 각도를 15도만 틀어서.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시어머니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때였다. 어머니, 혹시 뭔가 이상하세요? 수진이 마치 처음 알아챈 것처럼 물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이 번뜩였다. 수진아, 너 혹시... 네? 수진의 눈이 반짝였다. 순간 시어머니는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교묘하네. 시어머니가 작게 웃었다. 화가 날 법도 한데 오히려 감탄이 나왔다. 어머니, 내가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했구나.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으며 수진을 바라봤다. 솔직히 말해봐. 일부러 그런 거지?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런데 너무 답답해서요.
답답했을 거야. 내가 너무 간섭을 많이 했나 보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날카로움이 사라져 있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방식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 내 방식도 있겠지. 근데 정말 교묘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니? 수진이 부끄러운 듯 웃었다. 사실 인터넷에서 심리학 관련 글을 보다가 힌트를 얻었어요. 작은 변화로도 사람의 인지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이 영리한 며느리야. 시어머니도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는 진지하게 말했다. 앞으로는 잔소리를 좀 줄일게. 그 대신 너도 가끔은 내 의견도 들어줘. 네, 어머니. 그리고 죄송해요. 뭘? 오히려 고마워. 내가 얼마나 성가셨는지 깨달았으니까.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수진의 손놀림을 지적하지 않았고 수진도 시어머니의 조언에 귀 기울였다. 작은 복수가 가져온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때로는 정면 승부보다 영리한 방법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법이다. 그리고 그날 밤 수진은 처음으로 시어머니와의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잠들 수 있었다.